이른 아침 언뜻 봐도 200명은 좋게 넘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열 스탄스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닌 중국, 변화의 도시 상하이입니다. 角度45도,平时一样啊. 同学来.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트남의 열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일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겠죠? 자, 각자 자기 맡은 조에서 용의 검사하는데 오늘 손톱 검사하고 남자 복무원들 특히 면도 안 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같이 찾아봐요. 이어지는 용의 검사. 예리한 그의 눈엔 티끌 하나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깐지야. 머리 안 감는 놈 있나 보자. 야, 그렇지, 딱 나온다. 머리 안 감는. 이거 두번 깐지. 이게 뭐야. 여기 다 걸리자고 해. 어? 머리 좀 다 매일매일 감으라고 그래. 안 그러면 머리 관리하기 힘들면 머리 좀 짧게 자르고. 머리 짧으니까 좋잖아. 양따위. 니가 투어파 찌호. 찌호. 맛의 별천지라는 중국에 그 남자 백종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일단 성공적입니다. 상하이 식당 주방에서 깔끔하고 고소한 한국의 맛이 진동합니다. 너무 짠맛 너무 빠졌잖아. 너무 오래 담으면 안 돼. 한국에서 밥장사 경력 16년. 남다른 요리 솜씨와 한 번 먹어본 음식은 그 재료까지 정복해버리는 절대 미각의 이 남자. 중국 진출 4년째를 맡고 있는 지금 그는 이 식당 사장이자 요리사들의 스승입니다. 이제 상하이에서 꽤나 유명한 맛집을 통하는 이곳. 아직 초저녁밖에 안 됐는데 오늘 예약도 이미 꽉 찼나 보네요. 무엇보다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이 집의 대표 메뉴 우삼겹. 말 그대로 소고기 삼겹살입니다. 먹기 직전 소스를 뿌려 신선한 색을 살려 굽는 이 우삼겹은 그가 중국 진출을 겨냥해 직접 개발한 메뉴입니다. 이 중국 발음으로 우삼겹이 우삼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삼거 하면서 좋아하고 처음에 중국 분들이 오셔서는 갈비밖에 몰랐었는데 지금은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중국 분들 대부분 오시는 중국 분들의 90%는 다 우삼겹을 찾으시니까 그런 데서 좀 뿌듯하죠. 그동안 고기를 기름에 볶거나 튀겨 먹을 줄만 알았던 중국인들에게 우삼겹은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먹어보니까 음식도 너무 깔끔하고 맛있고 그냥 이 집만 오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삼겹살이 정말 중국말로 띵화예요. 너무 맛있어요. 싱싱하고 푸짐한 쌈. 맛있게 구워진 우삼겹을 야채에 싸서 먹게 한 이 시도가 쌈 문화 자체가 없었던 중국 사람들에게 신선한 맛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의 성공 비결입니다. 어떤 메뉴인들 그에게 특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쌈에 대한 정성은 특히 더 유별납니다. 한국 씨앗을 가져와 이렇게 재배까지 하니 말이죠. 이곳에서 재배하는 쌈 재료만 해도 20여 가지. 그의 밥상에서 한국의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비결입니다. 가능한 쌈조차도
한국에 가까워 한국에서 드시던 걸 그대로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고 또 직접 쌈 같은 경우는 사실 비료를 주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바로 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직접 길러서 무공에 좀 자연에 가깝게 길러서 직접 상에 올릴 수 있게 해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맛에 관한 한 깐깐하기 그지없는 그입니다. 그런 노력 때문일까 그의 식당엔 종종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들에게도 인기 메뉴는 단연 우삼겹. 한번 맛본 사람은 누구나 감탄 연발입니다. 더도 덜도 없이 그대로 전하는 한국의 맛. 덕분에 그의 식당은 이제 중국 유명인들도 즐겨 찾는 곳이 됐습니다. And you feel like eating and eating, and by the end of the evening you feel like up, like really full. And I love barbecue, Korean barbecue. Because I think this got the best barbecue here. There are a lot of restaurants, Korean barbecues, but this was most authentic. So I always recommend my friends, and if they're coming to China to perform, Shanghai to perform, I always bring them here. Because it's almost like you can taste a little bit of Korea inside of Shanghai. It's just a wonderful thing. 이 집 요리사들에겐 특별한 계급장이 하나씩 붙어 있네요. 신참 2등병부터 관록의 중대장까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직원들이 재밌어하는 거는 계급이 점점 생기면서 급여도 올라가고 또 자기 밑에 부하 직원도 거느리게 되고 이것을 이제 제가 처음에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처음 중국 들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중국의 주방 문화가 좀 독특해서 이 위에 사람에 대한 이 주방에 대한 예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장사하고 있으면 주방에 가면 음식이 안 나와서 보면 막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 썩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독특한 우리 가게만의 무슨 문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뭐 군대 생활했던 그 경험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봤는데 의외로 효과가 있어갖고 지금은 뭐 감히 자기 윗단계 사람과 싸운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변화의 도시 상하이, 거기다 한류 열풍까지 불면서 중국은 그에게 황금어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맛의 별천지라고는 하지만 그에겐 승산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유명 고급 음식점. 오늘 종원 씨가 요리사들을 이끌고 맛 탐방에 나섰습니다. 여기가 라이스 국무하고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해가지고. 고급집도 와봐야 중국 사람들이 고급 음식은 과연 비싼 돈은 어떤 음식을 내고 먹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아직까지 한식은 중국 내에서는 비싼 음식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要多少? 뭐, 주문하는 중국어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들리는 게 제가 오자마자 중국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재밌는 얘기가 좀 남의 음식점 메뉴판 훔쳐다가 선생님한테 그 메뉴판만 외웠어요. 메뉴판 5개 외우고 나니까 웬만한 뭐 음식점 용어는 다 알겠더라고요. 남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주문 같은 거 할 때 보면 마치 뭐 중국에서 십몇 년 산 사람처럼 하는데 실제 일반 대화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나니까 좀 마빙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삥이 우리 좀 뭐 그 민들떡이나 이렇게 둥그렇게 붙인 걸 삥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로 붙인 떡 뭐 이런 거야. 다리 달린 건 책상 빼고 다 먹고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는 중국 사람들. 아직도 먹어봐야 할 산의 진미가 수만 가지 남아있고 찾아내야 할 맛의 비결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중국에서 닭고기하고 계란, 이 소금에 절인 계란. 그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입니다. 그래요? 이런 음식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재료가 사실 흔한 거거든요. 연두부에다가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말린 새우나 말린 생선인데 이게 흔한 재료 갖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맛을 낸 거거든. 요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먹어봐야 돼. 재료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재료인데 먹어보면 전혀 생각 못하는 맛이 나요. 그게 우리 숙제죠, 숙제. 상하이에 있는 그의 집. 세상에 나온 웬만한 요리책이란 요리책은 죄다 섭렵한 종원 씨. 그의 집에선 신문이나 소설책보다 요리책이 더 대접받는다는군요. 하루 종일 음식과 씨름하고 왔으면서도 그는 또 메뉴를 점검하고 레시피를 짜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한국 음식의 지금 단점이 정확한 레시피법,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입으로 혹은 메모에서 메모로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식 만드는 요리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맛에 일가견이 있는 데는 미식가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재밌었던 일화로는 뭐 아버님 워낙 특이하셔서 그런지 저희가 식구들끼리 외식 나가서 한 번에 8번도 옮겨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예, 하루 저녁에. 그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었는데 뭐 아버님이 젓가락을 안 드시는 거 음식이 좀만 이상하면 그래놓고 저희한테 좀 물어보죠. 야, 니들 괜찮니? 그러면 저 뭐 뭘 아나요? 아버님이 잘 안 드시면 이거 맛이 없는 음식이구나 그러면 저희도 같이 밥을 안 먹죠. 야, 그럼 가자. 그래갖고 계산 끝내고 다른 집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한 8군데를 옮겨 다니는데 결국은 저녁 때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님이 라면을 삶았었어요. 하도 늦어가지고. 그런데 충남 예산에서 한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계신 부모님. 처음 그가 밥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끝내 부모님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남한테 팔아보면 어떨까 해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또 팔아보니까 손님들 반응도 좋았고 손님들이 또 제가 만든 음식, 제가 했던 음식을 드셔보고 좋아하는 모습에 뭐 어떤 희열도 느끼고. 상하이뿐 아니라 칭따오, 다롄, 베이징에까지 음식점을 낸 종횡무진의 종원 씨. 오늘 그가 이곳 칭따오에 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셨어요? 아유, 뭐 이렇게 빨리 시작했대? 저희 직원 결혼식입니다. 근데 이 직원이 그냥 일본 직원이 아니고 굉장히 좀 저하고 각별한 관계에 있는 직원이라서 저 굉장히 바쁜데 꼭 참석해야 된다고 마음먹고 한국에서 직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유와 풍요로움의 상징인 잉어를 산채로 상에 올리는 중국의 결혼식. 맛에 빠져 사느라 혼기까지 놓친 노총각 그에겐 직원들의 결혼 소식이 덮어놓고 반가울 것 같진 않은데요. 저 친구 원래 저랑 약속이 처음에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 결혼한다면 한다고 해놓고 저 오늘 지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저거. 나가서 이따 한마디 하려고 나갔어요. 배신감 느끼시겠네요. 배신감이랄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죠. 하여튼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요. 신랑 신부 달콤한 러브샷에 이 원샷이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결혼이 뭐 맘대로 안 되네요. 바빠서. 일이 더 좋으세요? 아니요.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좋겠다. 사장님도 결혼하셔야죠. 어이. 누리健康 家庭幸福 감사합니다. 어티 간배.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회사 상황이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요. 제 보기엔 제가 그때 사장님을 그만큼 믿고 사장님께서는 저희 여해로서는 사장님이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만 따라왔거든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장님을 아시게 된 그 시각부터. 종원 씨와 각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은 이뿐이 아닙니다. 자, 두 분의 건강을 위하여 한배 원샷. 중국에 와서도 정말 사장님 시세도 많고 우리 아저씨까지 이 자리를 안 뵈서 사장님 시세 많아요. 어떻게 보답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빨리 결혼해야 되겠지요. 오늘이 사장님 결혼식이랬어요. 아니 그거 무슨 결혼식하고 무슨 상관? 사장님 어디 하나 이쁜 아가씨를 보내드릴까요? 신경 안 왔어요, 신경 안 왔어요. 제가 중국에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저희 가게에 근무하다가 강제 출국당한 분들 찾아내는 거 먼저 했는데 그때 저 중국에 시골에 가 계신 분 찾아서 같이 근무하게 된 거지. 무슨 별 말씀? 그냥 얘기해요. 우리 아저씨 하도 사장님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써서 안 쓴다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일 없어요. 일 없어. 사장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아주 행복합니다. 멘트 죽인다. 솔직히 지금이야 한국과 중국의 음식점 몇 개씩을 거느리는 소위 잘 나가는 사장님이지만 4년 전 처음 이곳 칭타오에서 그가 겪은 시련은 말로 다 못한다고 합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끝내 식당을 빼앗기는 일도 겪었던 종원 씨. 그때는 마음고생이 참 심했죠. 왜냐면 제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만큼 중국 들어와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혼자 뛰었거든요. 혼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그때 지금은 이제 좀 살이 쪄서 이렇지만 그때만 해도 워낙 고생해갖고 살이 한 10kg씩 빠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 안 통하지. 지금이야 중국 음식 잘 먹지만 그때 중국 음식도 제대로 못 먹지. 고생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가게였는데 뭐 동업자하고 이제 문화적인 차이나 뭐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바람에 저희가 철수해야 됐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죠. 그 가슴 아픈 실패 후 다시 중국에 진출. 지금에 이른 종원 씨는 이젠 한 달에 20일을 중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식당 일은 장밋빛이지만 조금은 외로워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방이 깨끗하시네요. 그 일하는 아줌마 있어요. 아줌마 와가지고 청소는 대신 해주니까. 괜히 능청스러운 농담까지 하는 싱글 백단의 노총각. 와이프가 어디 갔지? 여보! 여보! 와이프. 지금 그쵸 청도집에도 웬만큼 옷이 있는데 제가 성격이 음식 챙기는 거 진짜 귀신같이 하는데 옷이나 살림살이 잘 못 챙겨. 그래서 양복 같은 경우는 바지는 예를 들어서 바지는 한국에 있는데 상의는 상해에 있고 안에 있는 뭐 와이셔츠 그런 세트로 있는 뭐 와이셔츠는 청도에 있고 막 다 섞여 있어요. 양말도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저쪽에가 있고. 결혼하려고 선을 여러 번 보긴 봤는데 이제 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도 명색이 사장이면 이렇게 직원들이 전화해서 뭐 사장님 보고하고 그러면 그래 오늘 환율은 좀 어때? 그래 좀 팔아 얼마 팔아 뭐 이렇게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야 인마 거기다 왜 된장 넣고 마늘 넣어야지 왜 생강을 넣고 고춧가루 얼마나 넣었어? 뭐 쌀뜨물은 15리터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었어 막 뭐 그런. 얼마 전 오픈한 다른 점을 찾아가는 종원 씨. 이번에도 역시 불시 점검입니다. 워낙 한국과 중국 대륙을 종횡무진 누비다 보니 갖고 다니는 휴대폰만 3개. 하나는 한국 전화고요. 이건 로밍에서 갖고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받기만 어디 가든 받기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거는 전화인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전화 비용이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3개 갖고 있어요. 하나는 북경 거, 청도 거, 뭐 상해 거. 그래서 그 지역 옮겨 다닐 때마다
전화 거는 거는 이제 그 지역 카드 꽂아가지고 전화번호가 틀리거든요. 주방부터 가봐야지. 언제나 주방 점검이 최우선인 종원 씨.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꼼꼼히 살펴봅니다. 지금 된장찌개 맛이 아니 어디 짜고 어디 안 짜? 여기 몇 리터는? 쌀뜨물 16? 맞아 16 맞아 16이면 되겠다. 16 괜찮죠? 16리터에 맞죠 그냥.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원 씨의 점검에 주방은 늘 긴장 상태. 올 때마다 손님상 메뉴를 직접 먹어보고 그 맛을 체크합니다. 비빔밥에. 알았지? 예. 계란물이 요만큼 정도 돼야 돼, 친구. 예, 더 뿌리라고요? 계란물. 예, 2배 정도 더 넣으고요. 뚝배기 불고 후춧가루 좀 주시라 그래, 후춧가루. 그거면 돼, 이 정도 많이 합격. 오늘 요갈라다 내가 참. 다행히 이번 불씨 점검도 일단 합격입니다. 밑반찬은 잘 나왔네, 인기 있게. 종원 씨의 방문을 놓칠세라 앞다퉈 기념 촬영을 하는 요리사들. 그들에게 종원 씨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因为我们从中国第一个店，我就跟着白老板。我刚初入厨师这一行也是跟着白老板。白老板是我的首要恩师。中国有句话就是“一日为师，终身为父”。 한 해의 마지막을 직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마련한 송년회장.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하다 보니 송년회도 그야말로 대규모입니다. 중국 이 문화에서 음식점에 서 일하면서 이렇게 회식 따로 남의 식당에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 한국 식당은 뭔가 다르다는 거, 또 새로운 문화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갖고 이렇게 준비하는데.今年我们本家得到了快速发展，温水厂、本家新城等很多饭店也成功的开张了。这为大家的努力是分不开的，我对你们表示由衷的感谢。 谢谢你们，你们辛苦了。 사장님 빨리 결혼하시고 결혼 사진 찍어서 엑스전 하세요. 谢谢。 그리고 뜯어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메시지를 적어 만든 액자. 그야말로 감동 100배 선물입니다. 身体健康。谢谢你们啊，谢谢。掌声掌声。아, 나 이런 처음 받아보는데요. 아니 직원들이 하나하나 사인하고 고맙죠. 이런 거 처음 받아보는데요. 눈물 나려고 그러네. 얘들 내보고 왜 입고 와갖고. 직원들을 위해 종원 씨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내복. 유니폼 안에 입는 내복까지 신경 쓰는 그의 세심함이 엿보이네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중국 직원들을 데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진심이 직원들에게도 통했습니다. 我对白老板是蛮敬佩的，我很荣幸在他这个公司里面做服务员，还是蛮那个的。对
这是蛮荣幸的。对员工是挺真心，干活卖力一点的白老板不会对员工不会吃亏的，那人真的挺好，凭良心的话真的挺好。 중국 서민들의 밥상을 짐작케 하는 재래시장. 종원 씨는 중국에 있는 동안은 꼭 시간을 내 각지의 재래시장을 찾습니다. 진짜 중국의 맛은 서민들의 밥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아직도 먹어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이거 먹어봐야지 또. 등갈비예요. 우리나라 치면 돼지 감자탕 비슷한 거. 간장에다 삶은 돼지갈비. 이거 맛있습니다. 밥이랑 먹으면. 다 드셔보셨어요? 다 먹어봤죠. 이건 양고기. 이건 훈둔이라고 이 중국 사람들 아침에 주로 많이 먹는 만두국 비슷한 거야. 국수 안 먹어? 웬만한 음식은 그 맛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줄줄 외고 있는 종원 씨. 식성 하나는 중국 사람이 다 됐네요. 그가 이렇게 발품 팔아가며 중국 서민들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데는 속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 중국에서 펼치고 싶은 꿈은 지금의 잘 나가는 한식집 주인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죠. 못하는 데는 희한한 맛 나고 맛은 없어. 중국 음식이 한국에 들어와서 짜장면, 짬뽕이나 일반 중국 음식점처럼 완전히 우리의 국민 음식처럼 돼버렸잖아요. 물론 변형은 됐지만 제 꿈이 있다면 이 넓은 중국 땅에 우리 한국 음식이 짜장면, 짬뽕처럼 반대로 김치찌개, 비빔밥 이런 것이 중국 전역에 퍼져서 국민 음식처럼 일상화된 음식처럼 팔렸으면 하는 꿈입니다. 맛의 별천지 중국에서 하루 24시간 음식에 파묻혀 사는 특별한 남자 백종원. 그의 맛있는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